때 아닌 현피 소동이 화제를 빚고 있어요. 황야의 결투 실리콘밸리 버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.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나서 트위터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. 넥스트 트위터를 노리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두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.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때 아닌 현피 소동이 화제를 빚고 있어요.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에게 케이지 매치 한 판 하자라고 먼저 이제 제안을 했어요. 여기에 저커버그 CEO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불구경보다 재밌다는 싸움 구경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인데요. 황야의 결투 실리콘밸리 버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. 좀 재밌는 분석들이 많아요.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체력적으로 이렇게 부각된 게 없는데 애들 위에다 이렇게 허공에다가 점프 시켜주는 거 그게 전부다.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를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서핑 같은 다양한 이제 운동을 즐기기도 하고요. 또 최근에는 이제 머프 챌린지라고 한 20파운드짜리 팩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, 달리기, 스쿼트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차차 이 현피 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자,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. 왜 이 결투가 벌어지게 되었느냐예요. 사실 이제 머스크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나서 사실 트위터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. 사실 트위터는 이곳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소셜미디어예요. 그 280자 안에 내가 써서 바로 전파하는데 이게 진짜 빠른 속도로 리트윗이 되면서 원소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험을 한 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곳 VC분들도 트위터 VC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 좀 어떤 파워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트위터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취미생활, 내 개인 놀잇감처럼 바꿔버렸다. 이런 좀 허탈감, 상실감이 많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SNS 하면 메타가 대표적이잖아요. 그래서 메타가 사실 머스크가 인수한 직후부터 어떻게 넥스트 트위터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결국에 좀 이를 텍스트 기반의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제 보도가 여러 차례 되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화가 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결투를 신청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타의 그 서비스 론칭은 진행 중인 거고요. 지금 그러면은 넥스트 트위터를 노리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두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T2라는 곳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T2라는 것에서 느껴지시나요? T1은 트위터인 거죠. 그래서 본래 트위터가 있는데 이제 이 본래 트위터가 괜찮지 않으니 내가 T2를 만들겠다. 창업자인 가보셀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 이제 트위터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2년간 일을 했고 또 구글과 트위터에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각각 회사를 매각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. 그가 주장하는 건 이제 어느 날 내가 창업 아이템을 떠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T2 하고 써버린 거예요. 내가 그리워하는 건 최초의 트위터였구나.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처음 280자를 뽑아냈을 때 이게 딱 업로드 됐을 때 바삭바삭하게 각 구운 빵 같은 느낌이 있대요.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의 T2는 다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레트로가 유행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. 이 덤바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의미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.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뭐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영향력이 큰 사람도 의미 있는 관계는 150명 이건 저마다 정해진 숫자라는 거예요. 이렇게 추천받는 거에 더 이상 질렸어. 나는 굉장히 그 150명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잇고 싶고 내가 여기에 정말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해. 이런 관점에서 착안을 했어요. 그래서 관심사에 따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결되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을 기반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연결하는데 단 그럼 신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 요새
트위터 블루라고 해서 뭐 월 8달러 이렇게 내게 하는데 이런 유료도 없애 라고 하는 걸 초반에 취지에 좀 충실하겠다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웹 앱만 제공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했던 초대장 방식으로 이제 베타 테스트 이용자들이 저마다 5장까지 이제 초청권을 줄 수 있어요. 2달 만에 계정이 5,000개가 돌파했고 하루에 1,000개 이상 포스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플랫폼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팁2 주목해야 될 곳입니다. 또 다른 스타트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블루스카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. 약간 하늘색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그 하늘색 로고에서 떠오르듯이 사실 트위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. 트위터에서의 트윗은 스킷이라고 표현하고 타임라인 자체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요. 그리고 뭐 따로 지금 아직까지는 DM과 해시태그 같은 거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이곳의 흥미로운 곳은 뭐냐면요. 첫 시작은 잭도시 창업자가 원해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. 블루스카이를 이끄는 제이 그라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이 2021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.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가 있죠. 이분이 트위터와 호환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가 이거 맡아주는 게 적임자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워낙 소셜미디어 관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할 생각이 있었는데 조건을 하나 내걸어요. 나는 근데 이게 트위터 법인과 분리된다는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해요. 왜냐하면은 중국계 분인데요. 엄마가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재산을 좀 몰수당하면서 중국을 이제 빠져나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구조 그것만이 이제 그 내가 만든 그런 개체를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. 그런데 이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잖아요. 5년 기간에 이제 1,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서비스 계약을 이 블루스카이라는 그 업체와 맺은 형식으로 지금 트위터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 머스크 당연히 지금 모든 비용을 안 내고 있잖아요. 구글 클라우드 이용료조차 안 낸다고 해서 소동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안 내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됐습니다. 그러면서 블루스카이는 이제 트위터의 경쟁자로 새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2천만 명이 사인을 했고요. 장기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라는 점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으면서 호응을 끌고 있어요. 결국에 트위터의 첫 감성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, 그러면서 어떤 플러스 알파 새로운 사용자에게 어떤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, 혹은 장기적으로 독립되고 자유로운 플랫폼 그걸 구현할 수 있느냐, 지금 이것이 넥스트 트위터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이제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